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시장 상승이 더 지속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만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뉴욕 시장은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0.6% 정도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그 상승은 한때 좀 이렇게 보였지만 시장 내부에서 그 어떤 주체 하나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시장을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은 하루 종일 보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승 구간 안에는 있었지만 지속해서 그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외국인과 개인은 이제 종일 매도 쪽에 섰고 기관만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무슨 만기일도 아니고 근데 종가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종가 전까지 기관들이 370억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종가에서 마이너스 244억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동시효과 종가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한 110억 정도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579억 그 순매수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다가 종가에 확 물량을 걷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 관련 지표에 대한 미래 짐작을 한 건지 이거는 이제 내일도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오늘 좀 잘 일어나지 않는 희한한 일이 코스피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7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3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종가는 2533.52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2%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0.43%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렇다 할 그 매수가 외국인 혼자 오늘 샀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파란색 십자 도지를 만들면서 그 5일선 위에서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그 5일 이동 평균하고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의미에서 음봉은 만들었지만 그래도 전일보다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 특이한 거고.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만 1217억을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567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50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4.74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37% 상승함으로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308원 10전, 5원 70전 올라갔습니다. 원화가 좀 약해졌죠. 중국 영향도 있죠. 중국의 MLF 유동성 유지 창구 지수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내린 게 우리 금리 내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영향을 좀 환율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의 소부장까지 이렇게 전부 이제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734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는 67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삼성전자 36억 샀고 SK 하이닉스는 52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140억을 샀고 기관은 87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99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크 중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꼭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괜히 막 종목 갖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가총액 제가 불러드린 랭킹 안에는 한두 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게 이제 동시에 산 거고, 동시에 판 거는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기아. 이 정도가 이제 오늘 동시에 판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서 외국인들은 요새 이제 자기가 살 것만 딱딱 차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578억으로 하면서 지난 주말에 하루 잠깐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이후에 다시 이제 금주 들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교육 섹터가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교육부가 새로운 이제 고교 그 체제를 개편한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이 70 먹은 동안 한국에서 낳고 공부하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시험 봐서 가는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자꾸 저는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흔들어봤자 그냥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합니다. 이거 괜히 자꾸 그 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이렇게 이게 교육 있잖아요. 사람이 뭘 배운다는데 무슨 묘안이 있겠어요. 열심히 해서 그냥 잘하는 거지. 이게 로얄로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흔들어대니까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던 건 뭐냐? 그 여태까지 1등급에서 9등급 이렇게 나누던 이 상대평가 대신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에서 그 A에서부터 2등급까지 이게 성취평가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뜻 들으면 뭐가 뭐 달라진 것 같지만 다 뭐 부모들 입장에서 A 받고 싶어 하겠죠. 이러니까 뭐 즉각적으로 그 사교육기관이 오늘 주가가 오르는 그런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니까 이제 교육업체가 또 여기에 따르는 수혜를 기대하면서 또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대학 입시를 뭐 추첨으로 들어가기 전에야 우리나라에서 안 바꿔질 것 같은데 자꾸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A학점, B학점, D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저 학점 낮게 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교 학점제가 A, B, C, D 2등급 했다 그러면 아마 2등급 받은 부모가 학교 가서 가만 안 있을 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도. 예. 우리만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 어차피 우리 나중 세대들은 글로벌로 뛰면서 살아가야 할 세대들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괜히 우리나라만 교육 갖고 이상한 짓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주가가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항공주 이건 뭐 당연히 저 유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여름 휴가 시즌에 그 여객 수요가 상당히 회복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제 운항편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한 19% 정도 늘었다. 그 승객수가. 그리고 또 이제 한 보고서가 진에어가 하반기에는 그 흑자가 나올 전망이다 하는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여기 또 불을 좀 댕겼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 이거는 뉴스 뭐 지난주에도 보내드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대만 사태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철권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이제 그 반가운 반도체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는 3,400원, 3.64%나 올랐어요. 뭐 아직 10만 원 미치긴 하지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뭐 소부장 이게 다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저평가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이유였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삼양식품이 2분기 매출이 2,553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좀 올랐고, 개별적으로 메디톡스도 수출 증가로 하반기에 좀 수익성이 더 기대된다, 이런 걸로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시장이 그 상승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하는 게 크지는 않지만 시장의 특징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가 오늘 상승을 우리가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은 상승을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 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시장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요즘 극명하게 둘로 갈라져요. 야, 시장이 이제 앞으로 뭐 폭락이 한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폭락이 온다는데, 특히 이제 요새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그 유튜브 보게 하려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대폭락이 온다, 뭐 대폭락이 오면 이 종목을 사야 돈을 번다,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보게 되니까 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의견, 대폭락이 온다 걱정하는 의견, 또 한쪽에서 야, 장 괜찮은데 아직도 안 샀어?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시장에서는 충돌하는. 근데 시장의 현상은 하나인데 생각 행동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거죠. 뭐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죠. 산다는 사람도 있고 판다는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하여튼 지금은 그게 극명하게 점점 이제 이렇게 부딪혀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자꾸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굉장히 고생할 줄 알았는데 안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부터 간간히 그 댓글 닉네임, 제가 이제 댓글을 전부 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을 얼굴은 몰라도 여러분 쓰시는 닉네임은 다 기억하는데, 익숙치 않은 그런 이제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 주가 박살만 남았다. 그러다가 이제 개피 본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당주하지 마라. 막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래. 당주는 여러분 시켜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저는 즐거워요. 왜냐? 이런 게 있어야 시장이 더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장 갈 것 같다 이러면 의외로 시장이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시장 이제부터 간다 이러면 고꾸라집니다. 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3,300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을 보는 시각과 견해가 이렇게 다른 게 지금 존재하는 건가? 그럼 이제 시장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 그런 거는 이미 관심이 없어요. 시장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75bp를 또 올리던 말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시장은 이미 연말쯤 되면 4% 정도의 금리가 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니네가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가든 I don't care. 난 그건 관심 없다, 이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시장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어요? 경기 침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이미 시장은 금리에서는 벗어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경기 침체랑 다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 갖고
막 그래야 돼요. 50bp 올리든 75bp 올리든 뭐 어차피 라스트 더스티네이션이 연말에 4%일 건데,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그 정도로 영악한 거예요. 아, 그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를 연준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지, 그 얘기에 지금 관심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시장엔 있지만, 저는 이제 걱정론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저는 이제 뭐 시장론자죠. 근데 뭐 심지어는 1920년도 대공황까지 지금 뭐 끌고 와갖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뭐 어마무시한 경기 침체와 뭐 그에 따른 시장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제한적 반등이라고 얘기한 이 지금의 반등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 건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로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찾아가기로 하고, 저는 아직 간다, 이거, 보니까, 제가 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걸 평가해서 확인받아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 사태, 2년 전에 전염병 사태가 일으킨 그 경기의 충격은,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쇼크예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가 슬슬 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뻥 하고 전염병이 나오니까 세계가 다 털컥 주저앉았어요. 첫 번째, 이게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글로벌 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뭐 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다 집에 가버리고, 레스토랑에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하니까 소비 쪽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임시직 알바도 다 집에 가버리고, 외국인들 다 지네 나라 가버리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충격을 해소하려고 급하게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했죠. 근데 뭐 당연히 유동성 공급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죠.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지난달에 그 6월 CPI가 9.1로 발표되면서 연준이 조금 놀랬죠. 이거 생각보다 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푸서 75bp를 계속, 두들기면서 인플레 방어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난 주말 그 발표된 7월의 CPI에서는 8.5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밑돌았어요. 월간으로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마이너스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근원도 0.3, 월간으로 0.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추세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애써서 부정하기도 하지만, 원래 추세라는 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주거비용 뭐 이게 안 떨어졌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주거비용이 먼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잡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가장 델리케이트한 그 휘발유 값부터 떨어지면서 뭐 주거비용도 떨어지고 뒤따라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에서. 그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애써서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발표된 고용 지표도 늘어났지만,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세 내용, 다시 말해서 그 우리로 말하면 정규직은 줄고 파트타임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고용이 늘어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지만, 사실 연준도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연준이 성급하게 뭐 고용 지표 올라갔다고 그래서 야 이제 금리 인상 멈추자, 이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도 이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인플레 이제 잡히나 봐 이래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하는 속도를 늦췄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두들겨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아주 시시때때로 짬만 나면 계속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랑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립서비스를 계속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장이 그걸 잘못 판단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금리 시나리오는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들어서도 한두 번 뭐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경기 위축과 아랑곳 없이 그냥 막 내질러서 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20년인가 지금이. 연준도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의 연준이 경기 침체되는 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조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이거는 너무 어이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물론 사이드 이펙트로 수술하면 피가 난다 이런 것처럼 사이드 이펙트로 긴축을 했으니까 경기 침체가 조금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 반등 후에 다시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 6월 저점보다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걱정이지만 경기 침체도 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요새 보면 이번 반등이 있다가 깊이 빠질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깊이 빠질 거다. 거기에는 다 동의해요. 이번에 한번 제한적 반등했다 깊이 빠질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 거냐는 서로 별로 얘기 안 해요. 더 깊게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세게 논의는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올랐다 빠질 거야. 툭 던져놓으면 맞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질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웃겨져요. 왜? 그거는 대응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때 가서 대응 방법에 따라서 침체의 강도가 경기 침체의 강도가 달라질 게 뻔하고 기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다시 좀 빠졌다가 올라갈 장이라면 그럼 지금 사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주도주는 모아가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 그리고 진짜 이번에 한번 반등했다가 끝나고선 진짜 깊게 빠진다면 기회죠. 왜냐하면 제가 20%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한테는 나머지 20%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에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경기 침체도 벗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장이 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은 6월에 저점을 형성할 때 이런 경기 침체, 리세션까지 걱정하는 이런 온갖 회개망측한 이런 걱정을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는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폭락이 그렇게 세게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확 올라가면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 오른 다음에 뒤늦게 쫓아가는 꼴이 되니까. 아니 여태 3,300에서 물려서 1년 이상도 견뎠는데 지금 왜 못 사요? 이거는 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금만 가지고 못 사시는 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점 맞추면 누가 돈 갖다 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보고 하려면 이제부터는 사는 방향에서 시장을 읽어야 한다. 한 번에 다시 시장이 접고 가는 거를 생각하더라도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연휴 잘 보내고 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리마인드해서 다시 이제 또 우리 내일부터 시장하고 또 싸워야죠. 오늘 시장 얘기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